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번 광역시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답은 3번인데요. 왜 답이 3번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법 제67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인데 문제에서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은 맞고요. 자, 2번 광역시장 2번은 법 제67조 제2항의 내용으로서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 있네요.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 제67조 제1항 1호에 보면 자,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죠. 보기 3번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그 요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예요. 42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계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번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답 찾으셨나요? 자, 답은 2번이 아니고 제가 잘못되었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면 자, 1번은 법 제26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죠.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법 제26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은 법 제26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역시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죠. 자, 4번은 법 제26조 제1항의 제3호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보기에서 이어지죠.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자,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가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고요. 나목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의 내용입니다.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라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자, 이 케이스별로 다른 거죠. 자, 1호의 내용과 2, 3호의 내용이 동의 요건이 달라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답 찾으셨나요? 답은 3번인데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법 제56조 제4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응급조치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자,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조건이냐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일 경우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에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지요. 4번은 법 제65조 제1항의 내용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즉 개발행위 하려는 지역 안에 뭐 도로라든지 뭐 하천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있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서 그 기존의 공공시설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형태를 바꾼다든지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그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 공공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또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이니까 그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는 무상으로 관리청에 주는 거고 기존의 공공시설들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대로 가져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5번에서는 자 65조 2항인데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종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4번과 5번은 이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 주체가 서로 바뀌면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차이 기억하여 주시고요. 자, 44번.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 뜻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서로 위계를 체계를 알면 3번을 바로 지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번의 일부 관리 계획은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러면 2번, 4번, 5번이 있는데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 제2조 정의의 제5호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쭉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라고 그대로 옮겨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번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자,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이 문제는 저는 답이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3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제가 1번부터 살펴보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자, 문제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법 제58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은 잠시 넘어가고 4번은 법 제67조 제2항의 내용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역시 주민 의견 청취 조항이 있고 성장관리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되는 5번의 경우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제가 왜 3번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시행령 제126조를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에서 끝납니다.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시범도시 지정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법에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라고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민의견 청취에 관해서 개발법령들에서는 시도지사가 해야 하더라도 이것들을 시장 군수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따라오는데 이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주민의견 청취 대상은 맞는데 주체가 시장 또는 군수라는 말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3개가 있었어요. 성장관리 방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개발 및 관리구역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46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답을 알아보면, 자, 시행령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가 두 종류가 있죠. 집단 취락지구와 자연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따로 있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과목부터 다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 자연 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 취락지구 연결되는 도로, 수도공구 설비, 하수도 등의 정비, 이러한 기반시설들과 나목, 어린이 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설치 정비, 다목,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 개량, 라목,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 마목, 주택의 신축 및 개량,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7번. 먼저 나와버렸네요. 이 문제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 예전처럼 몇 %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그 법 내용 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퍼센테이지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나오진 않고 비교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30회는 용적률이기 때문에 30일에서 나온다면 건폐율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자, 5번이 되는데,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으로 하면은 이제 빨간색과 보라색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빨간색과 보라색을 떠올려서 보는데, 빨간색은 상업지역인데 보기에 상업지역은 없으니까, 그러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싸움인데, 자, 주거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공업지역이 높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정답이 잘못되어 있군요. 자, 죄송합니다. 자, 돼 있고, 자, 300% 이상의, 자, 준주거지역하고 이 준공업,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 자, 준주거지역이 500%까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눈여겨서 익히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답은 3번 준주거지역이 되겠고요. 자,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땡땡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땡땡년이 땡땡의 효력을 잃는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바로 확인해 보면 법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에요.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 조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년으로 고친다든지,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10년이잖아요. 10년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20년이 되는 날, 이 효력의 상실 시기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음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어떠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시행령의 별표로 쭉 있거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시험 문제 냈다는 것은 사실은 틀리라고 낸 문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외워라 하면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출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자체가. 우리가 용도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고층주택. 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부터 3종까지 저층, 중층, 고층 주택 중심에 자, 편리한 주거지 조성을 하기 위해 만든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아파트 집단촌에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어떠한 시설들이 있고 없고를 생각해 보면 자, 단란주점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 안에 격리병원. 자, 격리병원이 주거시설과 가까이 있다? 안 되겠죠. 그리고 관람장. 이런 공연장이나 관람장들이 있을까요? 없죠. 자, 가스충전소는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문제에다가 어떻게 보면 끼워 맞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용도 지역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서 유추해 보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호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의 세분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답은 기억이 됩니다.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용도지구 중에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5가지가 있어요.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각각 자, 먼저 보기부터 맞춰보면 기억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 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 맞죠? 자, 방제지구는 자, 시가지와 자연이 있습니다. 자, 시가지와 자연, 뭔가 도시와 도시 외지역을 나타내는 것 같죠? 자, 자연과 시가지까지 맞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게 나왔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세 번째, 경관지구는 자, 자연, 시가지. 이거는 뭐 방제지구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3가지입니다. 자, 자연, 시가지. 근데 주거 경관지구 처음 들어보는 게 나왔죠. 자, 디귿도 그래 틀렸고요. 자, 리을 취락지구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도 틀렸고요. 기억이 정답이고, 자, 그 중에 안 나온 개발지능지구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자, 51번.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외울까 말까. 물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다 외울 수도 있고, 또 시중에 또 유명한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 보면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도 암기법을 만드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숫자를 다 외우면은 다른 과목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이 많지 않다면 과감히 공부하는 거를 포기하시고, 자, 요령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의 자체가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모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당장 이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기반시설들. 아니면 자, 기반시설 중에서는 이런 공급처리 시설,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을 가공하는 공장들은 물을 많이 쓰죠. 먼지 등이 많이 날리지 않게. 그래서 자, 기반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기반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뇌들이 높은 거예요. 그럼 쭉 볼게요. 자, 단독주택. 우리가 그 시행령에 나오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모른다고 쳤을 때 단독주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아니죠. 자, 2번 장례시설. 장례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일시적이잖아요. 3번 관광휴게시설. 어때요? 사람들이 1번, 2번보다 많을 것 같죠. 자, 유력하고요. 자,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관광휴게시설보다는 아닐 것 같죠. 자, 5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자, 금속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비금속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답은 3번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제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이 문제 설명할 때 이 기반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필요한 시설들, 아니면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 높은 것들이 공장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 중에서도 이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풀면은 의외로 이 부분도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52번. 자, 용어의 정의가 또 나왔네요. 30회 시험은 아마 그래서 다른 회차보다 좀 난이도가 좀 낮다고 느껴졌나 봅니다. 자, 52번 마지막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니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바로 확인해 보죠. 자, 법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자,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고, 자, 용도지역의 제한을, 용도지역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것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목적 자체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은 용도지구가 들어가고, 니은이 바로 용도, 이것도 제가 오류가 있었네요. 1번이 답이죠. 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마지막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함으로써 근데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용도구역은 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통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6회부터 30회까지 최근 5년간 기출문제의 마지막 시간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조금 영상에 답안 체크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중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 기출문제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30일의 시험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또 어디서 몇 문제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30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인증샷을 truthonlos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공해 드리고요. 혹시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